정오 무렵 진우는 어김없이 정자나무 집에 도착했다. 이곳은 그의 삶의 종착역이었다. 탁 트인 마당에는 커다란 정자나무가 서 있었고 그 아래 평상에는 술꾼들이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다. 진우는 늘 앉던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주인 아주머니는 말없이 막걸리 한 사발을 내어주었다. 아주머니는 더 이상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의 손은 거칠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술꾼의 손이라기에는 너무나 단련된 손이었다. 진우는 그 손으로 막걸리 사발을 들었다. 꿀꺽꿀꺽. 술이 그의 목을 넘어갈 때마다 그의 눈에 깃들어 있던 마지막 생명력마저 사그라드는 듯했다. 그는 술의 힘을 빌려 과거의 고통을 잊으려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고통은 더욱 선명해졌다. 해가 지기 시작하고 마을은 따스한 노을빛으로 물들었다. 진우는 주점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을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때 그의 귀에 어린 소년의 울음소리와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우는 걸음을 멈추고 몸을 숨겼다. 골목 안쪽에는 덩치 큰 건달 2명이 어린 소년의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다. 소년은 겁에 질려 떨고 있었고 한 건달의 손에는 날이 선 칼이 들려 있었다. 진우의 심장이 굳어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과거에도 그는 이런 장면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결국 모두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는 다시 한번 외면하고 싶었다. 나는 그저 술주정뱅이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소년의 두려움에 찬 눈빛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다. 진우의 몸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가 억지로 잠재우려 했던 힘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진우는 그림자처럼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몸을 숨긴 채 주머니에서 작은 조약돌 2개를 꺼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이자 조약돌은 순식간에 남자들의 손목을 향해 날아갔다. 악, 남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다. 그들은 영문을 모르는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진우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했다. 여기서 당장 꺼져라. 그의 목소리는 어디서 들려오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을 공포에 질리게 만들기 충분했다. 겁을 먹은 남자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소녀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진우는 천천히 소년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괜찮니? 넌 용감한 아이구나. 진우는 소년의 눈을 마주하며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옅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한 동전 하나를 꺼내 소년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걸로 따뜻한 국밥이라도 사 먹으렴. 그리고 다시는 혼자 다니지 마라. 소년은 감동한 눈빛으로 진우를 쳐다보았다. 아저씨, 누구세요? 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소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선행은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김주정뱅이로 남았다. 밤이 깊어졌다. 진우는 허름한 오두막으로 돌아와 지친 몸을 낡은 이불에 뉘었다. 그는 잠들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몸은 그를 강제로 잠의 세계로 끌고 갔다. 그리고 어김없이 악몽이 시작되었다. 악몽 속에서 그는 끝없는 핏빛 전장에 서 있었다. 빗소리가 들렸고 그의 눈앞에는 수많은 시신들이 쓰러져 있었다. 그들 중에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의 얼굴도 있었다. 그의 손에는 피로 물든 검이 들려 있었다.
그 검은 그가 과거에 지켜야 했던 모든 사람들을 베어버린 듯 했다. 그의 귀에는 형님 저희는 형님을 믿었습니다. 라는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아빠 아빠 가지 마세요. 라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진우는 절규했다. 내가 다 죽였어. 내가 그들을 지키지 못했어. 그는 자신의 손을 쳐다보았다. 그의 오른손목에는 끔찍한 상처가 선명하게 보였다. 진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서 깨어났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자신의 손목을 쳐다보았다. 그의 손목에는 낡은 붕대가 감겨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붕대를 풀어 헤쳤다. 그의 손목에는 길고 깊은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 상처는 그가 과거에 사용했던 금기된 기술의 흔적이었다. 그 기술은 그에게 절대적인 힘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진우는 그 흉터를 어루만지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흉터는 그의 무서운 과거를 잊지 못하게 하는 영원한 낙인과 같았다. 그는 이 상처를 숨기기 위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술의 의지에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의 평화는 한 겹의 얇은 막에 불과하며 언젠가는 반드시 깨질 것이라는 것을, 그가 잊으려 했던 과거가 다시 그를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마을의 평화는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났다. 멀리서부터 흙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난 일단의 무리가 있었다. 그들은 모두 검은 가죽 옷을 입고 있었으며 허리춤에는 차가운 쇳덩이들이 매달려 있었다. 그들이 말을 타고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두려움에 질린 채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침묵은 쇠붙이들이 부딪히는 소리보다 더 크게 마을에 울려 퍼졌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었다. 무리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전투를 증명하는 흉터가 가득했고 그의 눈빛은 매와 같았다. 그는 독수리라 불리는 자로 무자비하고 잔혹하기로 악명이 높은 무인이었다. 그는 거칠게 웃으며 마을의 중심부로 걸어왔다. 그의 뒤를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눈에 비치는 모든 것을 조롱했다. 그들의 등장은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마을 전체를 덮치는 것 같았다. 독수리는 말 한마디 없이 마을 광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마을의 역사를 상징하는 커다란 돌기둥이 서 있었다. 독수리는 그 돌기둥을 향해 걸어갔고 그의 손이 허리춤에 있던 검의 손잡이를 잡았다. 그는 검을 뽑지 않았다. 그저 손에 힘을 주자 돌기둥은 쩌렁쩌렁한 소리를 내며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순간 돌기둥은 산산조각이 나바닥에 흩어졌다. 굉음이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질려 숨을 죽였다. 이 한 번의 행동만으로 독수리는 자신이 이 마을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음을 증명했다. 이 마을에 숨겨진 비급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독수리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그것을 내놓으면 너희는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 숨기려 든다면. 그는 차가운 눈으로 마을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이곳은 너희들의 피로 물들 것이다. 사흘의 시간을 주겠다. 그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예정된 파멸에 대한 예고였다. 김진우는 정자나무 집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창문을 통해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은 겉으로는 무관심해 보였지만 그의 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다. 그는 술잔을 움켜쥐었다. 그의 손은 너무나 강하게 술잔을 쥐고 있어 곧 깨져버릴 것처럼 보였다. 그의 내면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충돌했다. 하나의 목소리는 속삭였다. 외면해라.
네가 나서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오히려 너만 위험해질 뿐이다. 과거의 비극을 잊었나 너의 오만함이 그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벌써 잊은 건가? 그 목소리는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상기시키며 진우를 늪으로 끌어당겼다. 그는 숨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그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다. 나는 그저 이 마을의 술주정뱅이일 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만 다른 하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들을 보라. 그들의 두려움에 찬 눈빛을 보라. 과거에 네가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눈빛과 똑같지 않나. 이대로 외면한다면 너는 평생 후회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는 도망칠 수 없다. 네가 가진 힘은 그들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 목소리는 그의 양심이었고 그가 잊으려 했던 모든 가치를 상기시켰다. 진우는 괴로움에 찬 신음을 내뱉었다. 그때 독수리 패거리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가게를 부수고 사람들을 위협했다. 진우의 눈이 멈춘 곳은 혜린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빵집이었다. 혜린의 아버지는 용감하게 나서서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독수리 패거리의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독수리 패거리 중 하나는 혜린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았다. 혜린의 눈에서 두려움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손에 있던 굳은 살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그는 주먹에 힘을 주었다. 그는 혜린의 눈에서 과거에 그가 지키지 못했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독수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던지고 마을을 떠났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부하 몇 명을 남겨두었다. 그들은 마을을 감시하고 사람들을 위협하며 공포를 조장했다. 그들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랄해졌다. 그들은 마을 곳곳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그들은 마을을 완전히 장악한 듯 거만하게 굴었다. 그날 밤 진우는 자신의 허름한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더 이상 술을 마시려 하지 않았다. 그는 술병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감겨있던 붕대를 천천히 풀었다. 그의 손목에는 길고 깊은 흉터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 상처는 그가 과거에 겪었던 고통을 상기시키는 끔찍한 낙인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흉터는 그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은 그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경고였다. 진우는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과거의 모든 고통과 후회를 끌어안았다. 그는 자신이 왜 이곳에 숨어 살아야 했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잃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단호한 결의만이 가득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무술복을 꺼냈다. 낡고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 옷은 그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유일한 매개체였다. 그는 무술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무기력한 술주정뱅이가 없었다. 그 자리에는 단호하고 결연한 눈빛을 가진 무인이 서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고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삶은 이제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향해 나아갔다. 바로 이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것. 마을에는 짙은 공포가 드리워져 있었다. 독수리가 남겨둔 2명의 부하는 마치 자신들이 이 마을의 지배자라도 되는 양 거만하게 굴었다. 그들 중 한 명은 건장한 체구의 거친 목소리를 가진 곰이었고 다른 한 명은 날카로운 눈매와 빠른 몸놀림을 자랑하는 늑대였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작은 저항에도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며 공포를 조장했다. 그들의 잔인함은 이미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날 오후 빵집 앞은 비명과 절규로 가득했다. 곰과 늑대는 빵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다. 곰은 큰 소리로 웃으며 진열대에 있던 빵을 바닥에 내팽개쳤고, 늑대는 날카로운 칼로 빵집의 탁자를 긁어대며 위협했다. 헤린의 아버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용감하게 그들을 막아섰다. 제발,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그만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그들의 귀에는 조롱거리로만 들렸다. 곰은 헤린의 아버지를 한 손으로 거칠게 밀쳤고 그는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때 늑대가 헤린의 목덜미를 잡고 위협적으로 말했다. 이 꼬마 아가씨의 아버지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니 비급을 내놓지 않으면 이 아이가 다치게 될 것이다. 헤린은 두려움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무력함에 몸을 떨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절망이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숨을 죽였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의 두려움은 너무나도 커서 그 어떤 용기도 낼 수 없었다. 침묵이 마을 전체를 감쌌고 오직 헤린의 울음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뜨렸다. 그 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했다. 바로 그때였다.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그들의 앞에 나타났다. 낡고 해진 옷을 걸친 그는 여전히 술에 취한 듯 보였다. 곰은 그를 보고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이봐 술주정뱅이, 내 갈 길이나 가라. 괜히 목숨을 잃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김진우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늑대의 손에 잡혀있는 헤린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차갑고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 아이 손 놓아라. 진우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어떤 위협적인 말보다 더 무겁게 들렸다. 늑대는 크게 웃었다. 뭐라고 이 쓰레기 같은 술주정뱅이가 감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늑대가 칼을 휘두르며 진우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칼날은 번개처럼 빨랐지만 진우는 그 칼날을 눈으로 쫓지도 않고 가볍게 피했다. 그의 몸은 마치 바람처럼 부드럽게 움직였다. 늑대는 자신의 공격이 헛되이 빗나가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진우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그저 늑대의 손목을 가볍게 툭 쳤다. 늑대는 비명을 지르며 칼을 놓쳤다. 그의 손목이 꺾이는 소리가 섬뜩하게 들렸다. 곰은 분노하며 거대한 주먹을 휘둘렀다. 그의 주먹은 무쇠처럼 단단했고 그 위력은 바위를 부술 듯했다. 하지만 진우의 움직임은 그의 주먹보다 훨씬 빨랐다. 진우는 곰의 주먹을 피하며 그의 팔꿈치 안쪽을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찔렀다. 곰은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으며 팔을 움켜쥐었다. 그는 영문을 모르는 채 진우를 쳐다보았다. 진우는 그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는 곰의 공격을 모두 받아내고 그의 힘을 이용해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곰은 쓰러진 채 몸을 일으키지 못했다. 진우는 그들에게 어떤 상처도 입히지 않았지만 그들의 자존심은 완전히 짓밟혔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이 알던 무기력하고 비루한 김주정뱅이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압도적인 힘과 우아함을 가진 무인이 서 있었다. 헤린의 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에는 감동과 함께 자신이 지난 몇 년간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했다. 굴욕적으로 패배한 곰과 늑대는 절뚝거리며 독수리가 머물고 있는 폐가로 돌아갔다. 그들의 얼굴은 피와 상처보다 더 깊은 굴욕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독수리는 그들을 보고 분노했다. 고작 술주정뱅이 하나를 처리하지 못하고 돌아온 거냐. 독수리는 차가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늑대는 두려움에 떨며 말을 더듬었다. 두목, 그 남자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움직임을 모두 간파하고 힘을 쓰지도 않고 우리를 제압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팔을 꺾었지만 뼈는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독수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알 수 없는 흥분이 번뜩였다. 그림자처럼 힘을 쓰지 않고, 그렇다면 그는 무언가를 떠올린 듯 눈을 번뜩였다. 그 자는 청공무 티안콩 우를 쓰는 자인가? 독수리는 그 이름을 중얼거렸다. 그것은 전설 속에나 존재하던 힘을 초월한 경지에 이른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무술의 이름이었다. 독수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부하인 맹수를 불렀다. 맹수는 거대한 체구와 흉측한 상처로 뒤덮인 얼굴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말없이 두목의 명령을 기다렸다. 맹수야, 가서 그 남자를 데려와라. 만약 그가 저항한다면 죽여도 좋다. 하지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알아와라.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기술을 가졌는지. 독수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맹수는 두목의 명령에 따라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두목. 그 남자의 목숨을 가져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서웠다.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독수리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는 자신이 찾던 숨겨진 비급이 이미 그 남자의 몸속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이제 그 남자를 직접 상대할 날을 고대했다. 그리고 그날은 곧 다가올 것이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마을에는 다시 한번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독수리의 명령을 받은 맹수가 마을에 도착한 것이다. 그의 등장은 거대한 폭풍과 같았다. 맹수는 다른 부하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감을 뿜어냈다. 그의 키는 마을 사람들의 2배에 달했고 그의 근육은 마치 바위를 깎아 만든 듯 단단해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치열한 싸움을 증명하는 끔찍한 흉터들이 가득했고 그의 눈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 차가웠다. 그는 말 한마디 없이 걸었지만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땅을 울리고 마을 사람들의 심장을 떨게 만들었다. 맹수는 마을 광장으로 곧장 걸어왔다. 그곳은 한때 김진우가 사람들의 조롱을 받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진우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투기장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질린 채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진우를 경멸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희망과 함께 그가 과연 저 거대한 괴물을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했다. 이 싸움은 진우 개인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마을의 운명을 건 싸움이었다. 맹수는 광장 중앙에 멈춰서서 진우를 내려다보았다. 내 놈이구나. 우리 부하들을 가지고 논자가. 맹수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다. 겨우 이런 시골 마을에서 술이나 마시며 숨어 사는 주제에 감히 우리의 길을 막아 진우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는 내 갈 길을 가고 있을 뿐이다. 당신들이 우리 마을의 평화를 깨뜨린 것이다. 맹수는 진우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웃기는군. 평화, 그런 나약한 것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민나 세상은 강한 자의 것이다. 그리고 내 놈은 이제 곧 내 발밑에서 죽어갈 나약한 존재일 뿐이다. 맹수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다. 그의 거대한 몸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진우의 모든 것을 짓누르는 듯했다.
싸움이 시작되었다. 맹수는 거대한 몸집을 이용한 야만적인 힘으로 진우를 밀어붙였다. 그의 주먹은 무소에 같았고 발차기는 바위를 부술 듯 위협적이었다. 그의 공격 하나하나에는 진우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그의 공격을 피하며 유연하게 대응했다. 그의 몸은 마치 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움직였다. 맹수의 주먹이 맹렬하게 휘둘러질 때마다 진우는 간발의 차이로 그의 공격을 피했다. 하지만 맹수의 힘은 예상 이상이었다. 진우는 한 방 한 방을 피할 때마다 엄청난 충격파를 느꼈다. 맹수는 그의 공격이 통하지 않자 더욱 분노했다. 그는 마치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진우에게 달려들었다. 진우는 계속해서 방어에 집중했다. 그의 과거의 기술들은 너무나 강력해서 사용하게 되면 마을 전체에 피해를 줄 수도 있었다. 그는 오직 피하고 막아내는 것에만 집중했다. 그러나 맹수는 집요했다. 맹수는 진우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결국 맹수의 거대한 주먹이 진우의 어깨에 정확히 명중했다. 커헉! 진우는 고통에 신음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팔에 있던 붕대가 풀리고 흉측한 상처가 드러났다. 마을 사람들의 절망에 찬 비명이 들려왔다. 그들의 영웅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절망했다. 이 싸움은 진우 혼자만의 것이었지만 마을 전체의 운명이 걸린 싸움이었다. 맹수의 주먹이 다시 진우의 복부에 꽂혔다. 진우는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몸은 피로 물들었고 그의 호흡은 거칠어졌다. 그는 고통 속에서 과거의 악몽을 다시 보았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얼굴피로 물든 자신의 손, 그리고 그의 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배신당한 듯한 눈빛.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내가 이 힘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의 의지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맹수는 쓰러진 진우에게 다가와 그의 목을 발로 밟았다. 내 놈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이 신기하군. 하지만 오늘 밤 내 놈의 더러운 목숨은 끝이 날 것이다. 맹수는 진우의 얼굴을 조롱했다. 나는 내 놈의 과거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내 놈이 얼마나 위대한 무인이었는지, 그리고 내 놈이 얼마나 비참하게 패배했는지. 내 놈의 오만함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지. 맹수는 진우의 가장 깊은 상처를 찔렀다. 내 놈의 힘은 파괴를 부를 뿐이다. 너는 그들을 지킬 자격이 없다. 맹수의 말은 진우의 마음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의 머릿속에는 끔찍한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그는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었다. 맹수는 그의 고통을 즐기며 말했다. 두목님이 곧 도착할 거다. 그때까지 내 놈의 목숨을 가져가지 않으면 두목님의 분노를 감당하기 힘들겠지. 맹수의 말에 진우의 눈빛이 변했다. 독수리가 직접 오고 있다는 사실에 그의 마음속에는 위기감이 솟구쳤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다. 진우는 온몸에 남아있던 마지막 힘을 끌어모았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감싼 붕대를 완전히 찢어버렸다. 그의 손목에 있던 길고 깊은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 상처는 더 이상 그의 실패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과거의 고통을 이겨냈다는 증거였다. 진우는 고통을 이겨내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이제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오직 단호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맹수는 진우의 변한 모습에 놀랐지만 이내 비웃었다. 그따위 힘으로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나. 맹수는 자신의 마지막 힘을 실어 진우에게 달려들었다. 진우는 그 공격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몸을 이용해 맹수의 주먹을 받아냈다. 그 충격은 그의 몸을 꿰뚫는 듯했다. 하지만 진우의 얼굴에는 결의에 찬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맹수의 거대한 주먹이 김진우의 몸에 꽂혔다. 그 충격은 진우의 몸을 관통하는 듯했고 그의 입에서는 피가 터져 나왔다. 진우는 고통에 신음하며 무릎을 꿇었다. 마을 사람들은 절규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맹수는 마치 승리한 맹수처럼 거만하게 웃으며 진우의 어깨를 발로 밟았다. 고작 이 정도인가? 내 놈의 실력이 겨우 이것뿐이었나? 겉만 번지르르한 빈겁대기였군. 맹수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다. 내 놈의 오만함이 또다시 너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내 놈은 누구도 지킬 수 없어. 맹수의 말은 진우의 마음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고통 속에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끔찍한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빗소리가 들렸다. 피와 흙탕물이 뒤섞인 냄새 차가운 쇳덩이의 감촉, 그리고 형님이라고 자신을 부르던 목소리. 아빠, 아빠라고 울부짖던 어린아이의 목소리. 모든 것이 그의 실패를 비난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증오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신했고 그 오만함 때문에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잃었다. 그 고통은 그를 몇 년 동안이나 어두운 늪에 가두었다. 그는 자신이 왜 살아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는 도망쳤다. 끝없이, 그리고 영원히.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맹수의 거친 발밑에서 진우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어루만졌다. 그 흉터는 더 이상 그의 수치심이나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였다. 그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상징이었다. 그는 과거를 끌어안고 자신을 용서하기로 했다. 그는 과거를 벗어 던질 수 없지만 과거와 함께 살아갈 수는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 뜨거운 기운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순수한 생명력이자 의지였다. 진우는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맹수조차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맹수의 발을 쳐내고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일어섰다. 그 힘을 내게 보여주마. 내가 이 마을을 어떻게 지킬지. 진우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맹수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대한 힘이 담겨 있었다. 맹수는 진우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랐지만 이내 비웃으며 다시 달려들었다. 이런 잡기술로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나. 그의 주먹은 더욱 맹렬하게 진우를 향해 날아갔다. 하지만 진우의 움직임은 그의 주먹보다 훨씬 빨랐다. 진우의 몸은 마치 바람처럼 흐르고 물처럼 부드럽게 맹수의 공격을 피했다. 그는 맹수의 공격을 받아치는 동시에 방역했다. 그의 동작은 마치 한 마리의 용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듯 우아했다. 그는 맹수의 힘을 이용해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맹수는 자신의 압도적인 힘이 상대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건 불가능해. 너는 대체 누구냐?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있던 흉터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맹수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몸을 날렸다. 그의 손에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그가 과거에 사용했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금기된 기술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술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방어를 위한,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힘이었다. 진우는 그 기술을 이용해 맹수의 몸을 관통시켰다. 맹수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그의 거대한 몸이 진우의 일격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그러나 진우는 그의 몸에 상처 하나 남기지 않았다. 그는 맹수의 모든 힘을 봉인하고 그를 무력화시켰다. 맹수는 쓰러졌다. 그의 몸은 진우의 일격에 의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멈췄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그들은 그들이 알던 술주정뱅이가 압도적인 힘으로 거대한 맹수를 쓰러뜨리는 것을 보며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그들의 눈에는 존경의 눈물이 고였다. 그들은 진우를 향해 달려와 그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진우는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군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알았다. 그의 승리는 단순한 육체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에 대한 승리이자 그의 영혼의 승리였다. 맹수는 진우의 승리를 인정했다. 네가 이겼다. 하지만 네가 가진 힘은 두목님에게 상대가 되지 않아. 그는 너와 같은 길을 걸어온 자다. 그는 곧 이곳에 올 것이다. 그때는 내 놈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진우는 조용히 맹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와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 돌아온 진정한 영웅이었다. 맹수가 쓰러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독수리와 그의 무리들이 굉음을 내며 마을에 도착했다. 독수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쓰러져 있는 맹수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눈빛에는 패배한 부에 대한 분노와 함께 그를 쓰러뜨린 자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독수리는 김진우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뒤를 따르는 부하들은 수십 명에 달했지만 진우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의 눈에 든든한 믿음이 가득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영웅을 믿었다. 독수리는 진우의 앞에 멈춰 섰다. 내 놈이구나. 우리 부하들을 쓰러뜨린 자가. 내 놈은 도대체 누구냐? 독수리는 차갑게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들고 독수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그저 이 마을에 사는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이 마을의 평화를 지키려는 사람일 뿐이지.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독수리는 그의 말에 비웃었다. 평화 그런 나약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세상은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법이다. 그리고 너는 내 힘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독수리는 허리춤에 있던 검을 뽑았다. 그의 검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빛났다. 독수리는 검을 휘두르며 진우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검술은 빠르고 맹렬했지만 진우는 그보다 훨씬 빨랐다. 진우는 독수리의 모든 공격을 피했고 그의 검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둘의 싸움은 단순한 힘의 겨루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가지 다른 무술 철학의 충돌이었다. 독수리의 무술은 힘과 파괴를 추구했다. 그의 공격 하나하나에는 상대를 완전히 파멸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반면 진우의 무술은 방어와 조화를 추구했다. 그는 독수리의 힘을 역이용하고 그의 공격을 흡수하여 그를 제압했다. 진우는 독수리의 검을 잡고 그의 모든 힘을 봉인했다. 독수리의 얼굴에는 공포와 경악이 교차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무력하게 무릎을 꿇었다. 그의 검은 바닥에 떨어져 뒹굴었다. 진우는 독수리의 목숨을 빼앗지 않았다. 그는 그를 마을 밖으로 던져버렸다.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들이지 마라. 만약 다시 돌아온다면 그때는 너의 영혼마저 파멸될 것이다. 독수리는 치욕과 분노의 몸을 떨며 사라졌다. 그의 패배는 그의 오만함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이었다. 독수리 패거리들이 완전히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은 진우를 향해 환호했다. 그들은 진우를 둘러싸고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헤린 하에린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진우의 손을 잡았다. 진우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희 마을은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당신은 저희의 은인입니다. 제발 저희 마을에 영원히 머물러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다. 머물러 주십시오. 진우 선생, 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진우는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자신을 외면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자신을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 마을에 머물겠습니다. 그의 대답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진우는 드디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이 마을의 수호자이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영웅이었다. 그날 저녁 진우는 혜린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빵집에 있었다. 혜린의 아버지는 진우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함께 찻잔에 따뜻한 차를 내밀었다. 진우는 지난 몇 년 동안 먹었던 술과 안주가 아닌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밥알 하나하나에 그의 지나온 고통과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는 듯했다. 혜린은 진우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 고마워요. 이제 아저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아저씨와 함께 할 거예요. 혜린의 순수한 말에 진우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혜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는 혜린에게서 과거에 그가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들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우는 국밥을 다 먹고 혜린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 밥값은 제 남은 삶으로 갚겠습니다. 이 마을을 지키며 이 빚을 갚아 나가겠습니다. 혜린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그들의 새로운 영웅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우는 빵집을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고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더 이상 술로 과거의 고통을 잊으려 하지 않았다. 그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의 사건으로부터 2년의 시간이 흘렀다. 독수리의 패거리가 사라진 후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아니, 단순히 평화가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끈끈한 유대감과 희망은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늘 김진우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이 마을의 수호자이자 존경받는 스승, 그리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이웃이었다. 진우는 더 이상 술에 취해 비틀거리지 않았다. 그의 옷은 깨끗하고 단정했으며 그의 얼굴에는 절망 대신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가 감돌았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을 한 바퀴 돌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를 보면 마을 사람들은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빵집 아주머니는 그에게 갓 구운 빵을 건넸고 대장장이 영감은 그를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를 김주정뱅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김 선생이라고 부르며 존경심을 표했다. 진우는 이 마을의 아이들에게 무술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었다. 그가 과거에 겪었던 모든 고통과 상실은 이제 그가 살아갈 이유가 되었고 그에게 힘을 주었다. 마을 광장 독수리가 파괴했던 돌기둥이 있던 자리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진우를 위해 지어준 작은 무술도장이었다. 진우 무술관이라는 간판이 햇살 아래 반짝거렸다. 개관식 날 진우는 아이들의 환호 속에 도장문을 열었다. 아이들은 밝고 맑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함께 새로운 꿈을 향한 열정이 빛나고 있었다. 진우는 그들의 눈에서 과거에 자신이 잃었던 모든 것을 보았다. 그는 이제 잃어버린 것을 후회하는 대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무술은 남을 해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지키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데 쓰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이기는 데 쓰는 것이다. 그의 말에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는 그들의 눈빛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연결되는 것을 느꼈다. 그의 기술은 더 이상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호와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통해 얻은 지혜로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들의 삶에 희망이라는 씨앗을 뿌렸다. 그날 저녁 진우는 혜린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빵집에 있었다. 혜린의 아버지는 진우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다. 진우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는 찻잔을 들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이제 그의 삶에서 술의 씁쓸함이 아닌 차의 따뜻함과 향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수업이 끝난 오후 진우는 홀로 도장 앞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도장 안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진우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진우는 자신의 오른손을 쳐다보았다. 그의 손목에는 여전히 길고 깊은 흉터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그가 과거에 겪었던 고통과 상실의 흔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흉터는 더 이상 그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실패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과거를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광의 상처였다. 진우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삶은 두 번째 봄을 맞이했고 그 봄은 영원히 지지 않을 것 같았다. 그의 이야기는 한때 마을의 구석진 곳에 숨어있던 작은 꽃처럼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마을 전체를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어 빛나고 있었다. 채널 존경 이야기꾼의 마지막 한마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진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울림을 남겼나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의 용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이름 없는 마을의 하루는 늘 똑같은 냄새로 시작되었다. 축축한 흙과 풀내음, 그리고 밤새도록 꺼지지 않는 화덕에서 피어오른 희미한 영이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김진우,
김진우는 낡은 오두막의 문을 열었다. 그의 오두막은 마을 변두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이불은 눅눅했으며 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이곳은 그가 세상과의 연결을 스스로 끊어낸 고립된 섬이었다. 그의 삶은 무기력하고 단조로웠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밤이 될 때까지 시간을 죽이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일과였다. 그는 마치 자신의 영혼을 봉인한 채 숨만 쉬며 살아가는 존재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김주정뱅이라 불렀다. 그들은 그를 보면 고개를 돌리거나 혀를 차며 한심하다는 듯 중얼거렸다. 진우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는 그들의 조롱과 멸시가 자신이 선택한 삶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읍내 중심가로 향하는 길, 진우는 자신을 향한 시선들을 느꼈다. 빵집 아주머니는 그를 보고 서둘러 가게 문을 닫았고, 대장장이 영감은 쇠를 두드리다 말고 그의 행사액을 훑어보며 혀를 찼다. 그들의 눈에는 연민보다는 경멸이 가득했다. 진우는 그저 묵묵히 걸어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비틀거렸지만 땅을 딛는 발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겉모습과 내면이 완벽하게 분리된 사람처럼 말이다.